여러분, 자식에게 돈을 주는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지요. 사주를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주는 순간 인생이 꼬이는 사주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줘야 운이 트이는 사주가 그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가 자기 사주가 어느 쪽인지 모른 채 준다는 거지요. 오늘 병원비 좀 도와달라면 주고, 내일 전세금 부족하다고 하면 또 줄 것이고, 모레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하면 통장을 털어줍니다. 안 주면 불효할 것 같고, 안 주면 자식 인생 망칠 것 같아서 계속 주지요. 그런데 정작 본인 말년은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도 없고, 생활비도 모자라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 민망한 처지가 됩니다. 사주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죠. 그 돈이 복이 되는 돈인지 액이 되는 돈인지 말이지요. 오늘은 이 두 사주를 완전히 구분해보고 여러분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말년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 기준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면 안 되는 사주에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성이 약하거나 흘려버리는 구조이지요. 재성은 재물을 뜻하는데요. 재성이 약하다는 건 돈이 들어와도 쌓이지 않고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주가 자식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말년대운에 재물 창고가 비어있는 사주이죠. 젊을 때는 재성이 있어서 돈을 벌 수 있었지만 60대 이후 대운을 보면 재성이 완전히 사라진 구조입니다. 이런 사주는 지금 가진 돈이 말년까지 가져가야 할 전부이지만 그런데 그걸 자식에게 주면 말년에 쓸 돈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내가 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과한 사주이지요. 정인이나 편인이 강하면 남을 챙기는 마음이 매우 강한데요. 자식이 힘들어하면 못 보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가 감정적으로 돈을 주면 자식은 더욱더 의존하게 되지요. 한 번 주면 또 주겠지 하는 기대는 마음이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주가 자식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돌아오지 않고 자식은 더 요구하고 부모 말년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자식 복을 키운 게 아니라 자식 빚을 만든 구조이지요. 자식은 부모 돈으로 편하게 살지만 정작 부모는 노년에 돈 때문에 고생합니다. 이런 유형의 부모들은 늘 같은 말을 하지요. 지금 안 도와주면 애 인생 망칠까 봐서. 자식이 결혼할 때 집 마련비 도와주고, 손주 낳으면 육아비 대주고, 사업한다면 미천 대주고, 이혼하면 위로금 주고, 재혼하면 또 도와주는데요. 평생 자식 뒤치다거리 하느라 본인 노후 자금은 생각도 못합니다. 사주를 보면 이런 사람은 식상이 과다한 경우가 많지요. 식상은 자식을 뜻하는데요. 식상이 너무 강하면 자식에게 에너지를 다 쏟아붓게 됩니다. 자식 걱정, 자식 문제, 자식 미래만 생각하다가 정작 본인 미래는 준비를 못하는데요. 재성이 식상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주는 냉정하지요. 이런 사주는 자식 인생 대신 살아주면 자기 말년은 잃는 구조입니다. 젊을 때는 버티겠지요. 50대까지는 어떻게든 벌어서 메우게 되지만 그런데 60대 들어서면 벌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병원비, 생활비, 노후 자금이 동시에 필요한데 정작 통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자식은 어떻게 할까요? 조용해지겠죠. 부모가 돈 달라고 하면 바쁘다고 하고 연락도 뜸해지고 명절에만 얼굴 비춥니다. 평생 퍼주기만 했던 부모는 정작 필요할 때 자식한테 아무것도 못 받는데요.
이게 바로 돈을 주면 안 되는 사주가 겪는 말년의 현실입니다. 반대로 자식에게 돈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운이 막히는 사주도 있죠. 이 사주는 앞의 유형과는 완전히 반대인데요. 재성이 강하고 순환되는 구조입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커지는 사주인데요. 이런 사주는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 운이 막힙니다. 두 번째는 베풀수록 다시 들어오는 사주이죠. 이런 걸 식상생재 구조라고 하는데요. 식상으로 자식에게 쓴 돈이 다시 재성으로 되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자식한테 투자하면 나중에 자식이 그 이상으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로 돈이 들어오는데요. 이런 사주는 자식한테 쓰는 게 오히려 재물운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말년에 재물 흐름이 살아있는 사주이지요. 60대 이후 대운에도 재성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지금 주더라도 나중에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주는 자식한테 돈을 줘도 본인 말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는 무조건 자식한테 돈을 줘도 될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입니다.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니라 흐름을 관리하며 주는 돈일 때만 복이 됩니다. 생활비를 계속 대준다는 건 흐름이 아니라 막힌 거지요. 교육비나 사업 미천처럼 자식이 성장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게 진짜 흐름입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기준은 분명하지요. 생활비나 빚 메우기, 습관성 지원은 말년운을 파괴합니다. 이건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식을 의존하게 만드는 거지요. 부모가 계속 메워주니까 자식은 스스로 해결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요.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부모는 점점 약해지고 자식은 점점 의존적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교육비나 기회를 만들어주는 자금, 마무리 자금 같은 경우는 자식도 살고 부모도 삽니다. 자격증 따는 데 쓰는 돈, 사업 시작할 때 종잣돈, 집 장만할 때 보증금 일부, 이런 돈은 자식이 독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이 돈은 나중에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한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말년운에 들어선 사주는 매우 주의해야 하지요. 한 번 준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줘야 하는 구조가 되는 순간부터 위험해지는데요. 자식이 한 번 도움받으면 계속 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고 세 번째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거절하기 힘들어지고 결국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주게 됩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재성이 식상으로 계속 흘러가는 구조에 있지요. 이 흐름을 끊지 않으면 말년에 재물운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말년운을 한번 보시죠. 60대 이후 대운에 재성이 있는지요? 없다면 지금 가진 돈이 전부입니다. 그 돈마저 자식한테 다 주면 말년에 뭘로 사실 건가요? 재성이 있더라도 흐름을 보십시오. 들어오는 재성입니까? 나가는 재성입니까? 나가는 재성이라면 지금 주는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식상을 보십시오. 식상이 과다하면 자식 걱정이 지나치죠. 그 걱정 때문에 돈을 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주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감정적으로 주는 돈은 복이 아니라 빚이 되지요. 차라리 그 돈을 본인 노후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건강검진 받고 보험 들고 예금 넣어두십시오. 자식에게 돈을 주는 건 사랑이지만 사주를 무시한 사랑은 희생이 되는데요. 희생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결과는 비참합니다. 말년을 지키는 부모가 결국 자식 인생도 지키게 되지요.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자식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사주가 말하는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말년이 평안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